요즘 예금 이자 몇 퍼센트 나오나요? 3% 남짓이죠. 그거 세금 떼고 나면 솔직히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모주 청약이나 해서 치킨값이라도 벌어보자 하고 소액이라도 2030, 3040 불문하고 주식 계좌를 엽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번 2026년 8월 공모주 시장 잘못 들어갔다간 치킨값은커녕 내 마이너스 통장 이자만 날리고 자금이 일주일 넘게 묶여버리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반대로 남들이 8월은 비수기 아니냐 하면서 멍하게 지나칠 때 딱 10분만 투자해서 구조를 파악한 사람들은 안전장치까지 챙기면서 알짜 수익을 챙겨갑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2026년 8월 공모주 일정 핵심 종목 5개 기도산업, 니어스랩, 해치텍, 스카이랩스, 그리고 NH스펙까지 딱 정리해드립니다. 어떤 종목에 내 소중한 돈을 넣어야 할지, 그리고 대체 이번 달 환불일 5일 변수가 내 계좌에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딱 10분 만에 깔끔하게 파악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안 보시면 남들 다 챙기는 손실 보존 안전장치 억울하게 놓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판을 읽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IPO 시장 분위기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상반기까지만 해도 공모주 시장에 거품이 꽤 껴 있었습니다. 상장만 하면 무조건 따블 가던 시기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시장이 철저하게 냉정해졌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조금이라도 실적이 안 나오거나 공모가가 높게 측정되면 바로 외면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8월의 일정 불균형입니다. 보통 여름 휴가철인 8월은 공모주 시장의 전통적인 비수기로 통합니다. 기업들도 이 시기를 피해서 상장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이번 8월 공모주 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가 눈에 띕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8월 1주차 지나고 나면 8월 2주차에 무려 기도산업, 니어스랩, 해치텍이라는 덩치 큰 기업 3개가 한꺼번에 청약을 진행합니다. 8월 11일부터 13일 사이에 모든 청약이 몰려있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바로 다음 주입니다. 8월 3주차에는 청약 일정이 아예 제로,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한 공백기라는 뜻입니다. 이게 비구조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8월 2주차에 여러분의 증거금이 일시에 쏠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3040 직장인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첫 번째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바로 대출 활용과 환불일 이자 비용입니다. 보통 공모주 청약할 때 마이너스 통장이나 파킹 통장, 돈 끌어와서 균등비 등 청약 넣으시죠. 평소 같으면 청약 마감하고 이틀 뒤면 환불금이 통장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틀치 이자만 내면 됐어요. 그런데 이번 8월 2주차에 청약하는 니어스랩과 해치텍은 어떤가요? 청약일이 8월 12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광복절 연휴와 대체 공휴일 일정이 딱 겹쳐버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환불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려 5일입니다. 이틀치 이자 내던 걸 무려 5일치 이자를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영끌에서 5천만원, 1억원을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서 청약에 넣었다. 환불일 5일 동안 나가는 마통 이자만 해도 몇만원이 그냥 공중에 날아갑니다.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어중간하게 오르면 공모주로 번 돈보다 마통 이자로 나간 돈이 더 커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26년 8월 공모주 청약은 과거처럼 일단 다 넣고 보자 식으로 접근하면 100% 손해를 봅니다. 2주차에 몰려있는 기도산업, 니어스랩, 해치텍 중에서 어떤 종목이 내 이자,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알짜배기인지, 그리고 각 종목이 제공하는 환매 청구권이라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있는지 철저하게 따져보고 자금을 분배해야만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3040 직장인 30대 후반 김대리의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김대리는 평소 위험한 주식 단타나 코인은 무서워서 못하지만 공모주는 위험 없는 용돈 벌이라고 생각해서 매달 부지런히 청약에 참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달에도 소소하게 치킨 2마리 값을 벌었던 김대리. 2026년 8월 2주차가 되자마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달력을 보니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기도산업, 니어스랩, 해치텍 무려 3개 종목이 한꺼번에 청약을 진행하거든요. 게다가 8월 3주차에는 공모주 일정이 아예 텅 비어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번 2주차에 자금을 다 쏟아부어야겠구나 하고 생각한 겁니다. 김대리는 가지고 있던 비상금에 마이너스 통장에서 연 5.5% 금리로 5천만원을 융통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시작했죠. 기도산업은 아웃도어 의류 OEM 기업인데 공모가 상단이 28,400원이네. 미래에셋이랑 삼성증권에서 주관하니까 여기에 비례 청약 좀 넣자. 그리고 드론 방산 기업인 니어스랩은 공모가 상단이 41,200원이고 삼성증권 주관이니까 여긴 균등에 비례 조금 얹고, 센서 반도체 기업인 해치텍은 공모가 28,000원에 DB증권 주관이니까 이것도 균등으로 넣자. 이렇게 야심차게 5천만원을 쪼개서 청약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청약을 마치고 앱을 끄는 순간
김대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악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광복절 대체 공휴일이었습니다. 니어스랩과 해치텍의 청약 마감일은 8월 13일 목요일. 정상적인 주중이라면 주말 끼고 이틀 뒤나 월요일쯤 환불이 되어야 하는데 금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주말까지 합쳐 환불일이 무려 5일 뒤인 8월 18일로 밀려버린 겁니다. 김대리가 마이너스 통장에서 끌어쓴 5천만 원의 하루 이자는 약 7,500원입니다. 평소처럼 이틀 만에 환불되었으면 1만 5천 원 정도의 이자만 내면 됐죠. 하지만 환불 기간이 5일로 늘어나면서 단순히 숨만 쉬어도 나가는 이자, 비용만 3만 7,500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3개 종목 청약 수수료 각 2,000원씩 총 6,000원까지 합치면 주식을 단 일주도 받기 전에 이미 4만 3,500원이라는 고정 비용이 발생한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상장 이후였습니다. 8월 2주차에 3개 종목이 동시에 청약을 진행하다 보니 시중의 비례 자금이 3종목으로 분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김대리가 5천만 원을 쏟아부어 비례 청약까지 들어간 기도산업에서 겨우 2주, 니어스랩과 해치텍에서는 경쟁률, 밀림으로 인해 균등으로 각각 1주씩밖에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상장 당일 김대리는 매도 타이밍을 노려 기도산업에서 10% 수익을 내고 팔아 5,680원을 벌었고 해치텍에서 15% 수익을 내서 4,200원을 벌었습니다. 도합 9,880원의 수익이죠. 그런데 니어스랩은 상장 당일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공모가 대비 5% 하락한 상태로 거래가 시작되어 결국 2,060원 손실을 보고 손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대리가 공모주 매도로 거둔 최종 순수익은 얼마일까요? 단 7,820원입니다. 자,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볼까요? 주식 매도로 번 돈은 7,820원인데 5일 동안 나간 마이너스 통장 이자와 청약 수수료는 43,500원이었습니다. 김대리는 일주일 동안 마음 졸이고 증권사 계좌 4개를 번거롭게 쥐락펴락하며 고생했지만 최종 계좌 잔고는 마이너스 35,680원이라는 황당한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2026년 현재 아무런 대책 없이 공모주 시장에 들어간 3040 직장인들이 겪는 실제 비극입니다. 내가 투입하는 자금의 기회비용과 조달, 이자, 그리고 연휴로 인해 길어지는 환불 주기를 계산하지 않고 단지 공모주니까 무조건 번다는 과거의 관성에 젖어 있었던 결과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대리가 놓친 아주 강력한 반전 카드 하나가 이 8월 일정 속에 숨어 있었거든요. 만약 김대리가 손실을 본 니어스랩이나 해치텍의 속사정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봤다면 굳이 상장 당일 손절하지 않고도 원금을 보존하거나 오히려 안정적인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안전장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8월 남아있는 스카이랩스와 NH스펙 34호까지 포함해 내 계좌를 플러스로 돌려놓을 5가지 종목별 맞춤 솔루션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2026년 8월 공모주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계좌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통통한 수익을 챙길 수 있을까요? 8월에 예정된 5개 종목 기도산업, 니어스랩, 해치텍, 스카이랩스, 그리고 NH스펙 34호까지 단계별 실전 솔루션을 딱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8월 2주차에 동시에 청약하는 기도산업입니다. 아웃도어 및 오토바이용 의류 OEM, ODM 기업이죠. 상단 공모가는 28,400원이고 대표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 공동 주관사는 삼성증권입니다. 이 종목의 핵심은 안정적인 실적과 유통 물량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주차는 환불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무리하게 끌어쓰는 비례 청약보다는 계좌를 여러 개 활용한 균등 청약 위주 전략이 유효합니다.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모두 보유하고 계시다면 가족 계좌까지 동원해 균등 배정 수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이자 비용을 아끼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이번 8월 공모주의 가장 강력한 치트키이자 반전 카드인 니어스랩과 해치텍입니다. 니어스랩은 풍력발전 점검용 드론과 방산 드론을 만드는 기술성장 기업으로 공모가 상단은 41,200원, 삼성증권이 주관합니다. 해치텍은 센서용 시스템 반도체 기업으로 공모가 상단 28,000원, DB증권이 주관하죠. 두 기업의 공통점이자 핵심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환매 청구권입니다. 니어스랩은 3개월, 해치텍은 무려 6개월간 주관사에 환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상장 후 주가가 아무리 곤두박질 치더라도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해당 증권사의 주식을 다시 사달라고 무조건 넘길 수 있는 최소 손실 방어선이 구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환불 기간이 5일이나 걸려서 마통 이자 부담은 있지만 상장 당일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쫄아서 손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6개월이라는 넉넉한 시간 동안 기업의 본래 가치가 시장에서 재평가받을 때까지 진득하게 기다릴 수 있는 강력한 안전벨트를 메고 들어가는 셈이죠. 따라서 니어스랩과 해치텍은
환매 청구권 유효 기간을 메모해두고 상장 초기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는 멘탈 관리 솔루션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8월 3주차에 완전한 공백기를 지나 8월 4주차에 청약을 진행하는 스카이랩스입니다. 반지형 혈압 측정 기링을 개발하는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으로 공모가 상단은 16,000원,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합니다. 8월 3주차에 청약 일정이 아예 없기 때문에 2주차에 환불받은 자금이 붕 뜨게 됩니다. 이때 멍하니 파킹 통장에만 묵혀두지 마시고 4주차 스카이랩스의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맞춰 자금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바이오 트렌드와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반영되는 종목인 만큼 수요 예측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고 진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9월 1일부터 2일까지 청약이 예정된 NH스펙 34호입니다. 모집 금액 170억 원 규모의 대형 스펙주죠. 스펙주는 원금 보존성이 매우 높고 공모가 2,000원 기준 하방이 꽉 막혀있는 대표적인 자금 안식처입니다. 8월에 유동성 변동 장세를 거친 뒤 남은 단기 자금을 안전하게 굴리고 싶다면 NH투자증권 계좌를 통해 스펙주 청약에 참여하여 소소하지만 확실한 원금이자 수익을 노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8월 공모주 시장에서 내 통장을 지키고 수익을 내는 3가지 원칙. 첫째, 8월 2주차 5일 환불일 이자 비용을 반드시 계산할 것.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마통이자 폭탄을 피하기 위해 비례보다는 균등 청약 위주로 가볍게 접근하세요. 둘째, 니어스랩과 해치택의 3개월, 6개월 환매 청구권 안전장치를 적극 활용할 것. 쫄아서 당장 던지지 말고 안전벨트를 믿고 기다릴 줄 아는 배짱이 필요합니다. 셋째, 8월 3주차 공백기를 활용해 4주차 스카이랩스와 9월 NH스펙 34호까지 자금, 스케줄을 미리 세워둘 것. 남들이 비수기라고 무심코 넘길 때 구조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만이 냉정한 시장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따뜻한 가이드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번 8월 공모주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아니면 5일 환불일 때문에 청약을 쉬어가실 생각인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